요즘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 먹는데 왜 피곤이 안 풀릴까요?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몸은 더 무겁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 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53세 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72세 김정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피곤, 감기, 잦은 멍 병원마다 다녀도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죠. 그런데 비타민C 먹는 방법 단 2가지만 바꿨는데 3주 만에 아침 피로가 절반 이상 줄고 손끝 혈색이 살아나고 한 달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있지만 제대로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바로 따라하면 2주 안에 기력이 달라지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C 복용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비용으로 살 수 없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비타민C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8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사실은 분명합니다.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몸의 상태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피곤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고 어떤 분은 계속 먹는데도 변화 없이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오늘 저는 그 핵심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효과를 못 내는 첫 번째 이유는 흡수 타이밍이 완전히 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침에 한 번에 몰아서 탁 먹습니다. 하루에 1000g 먹으라니까 그냥 한 번에 삼켰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타민C 효과의 10%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 즉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이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르게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면 면역피로 회복 항산화 효과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진료한 분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쌍문동에 사시는 68세 이준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2000g씩 비타민C를 한 번에 드셨습니다. 좋다길래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정작 몸은 늘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후만 되면 기력이 툭 떨어져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비타민C를 꾸준히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충분함 기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흡수 패턴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준호 어르신께 방법을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에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600g씩 2회에서 3회로 나누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시 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하루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오후에 기운이 빠지던 게 사라졌어요. 점심 먹고 나면 늘 졸리고 멍했는데 지금은 저녁까지도 버틸 만큼 힘이 있어요. 몸의 피로도가 실제로 개선된 겁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모세혈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해도 흡수 방식이 틀리면 전혀 효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몰아먹는 방식은 시니어 시청자분들 중 10명 중 8명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 한 번에 먹지 뭐. 어차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몸이 써야 할 비타민C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니 피로가 풀리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혈관 손상 회복 속도도 늦어지고 무릎 어깨 통증 회복도 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흡수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실제로 비타민C를 올바르게 먹기 시작한 환자들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피부 혈색, 감기 빈도, 피로도, 스트레스 내성까지 2주에서 4주 안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아침 기상 컨디션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걸 아시면 비타민C가 단순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몸을 다시 깨우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비타민C 효과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3가지 루틴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 루틴입니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만 바꿔도 며칠 안에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루틴 흡수 타이밍 조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살리는 첫 번째 루틴, 즉 흡수 타이밍 조정법은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루 1000g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1000g이라는 양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1000g을 한 번에 몰아 넣느냐 아니면 나눠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받아도 그중 200g에서 250g 정도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유지되지 않아 면역 피로 회복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마치 작은 불꽃을 반복해서 넣어줘야 유지되는 난로의 불씨와 같습니다. 한 번에 장작을 가득 넣는다고 불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가 부족해져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곧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몸속의 비타민C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공급해줘야만 몸이 그 에너지를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루틴은 간단합니다. 600g씩 하루 2회에서 3회로 나눠 드세요. 특히 아침, 점심 사이에 한 번, 그리고 피로가 가장 몰리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몸이 비타민C를 항산화, 면역, 관절 회복, 혈관 보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바꾸고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기력과 회복력입니다. 그 다음이 감기 빈도, 그리고 뇌혈관 피로 회복 부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항산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스테디 공급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제가 첫 번째 루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 조정만으로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4세 오말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손끝이 차고 잡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탄성도가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평생 아침에 한 번만 드셨습니다. 제가 흡수 타이밍 루틴을 알려드리고 오말순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 12일 만에 아침에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힘이 덜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관 탄성도도 개선되고 염증 수치도 실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C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루틴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루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영역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만 알아도 비타민C 효율이 2배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루틴이 얼마나 나누어 먹느냐였다면 두 번째 루틴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비타민C는 그냥 물과 함께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흡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근거가 탄탄한 방식입니다. 제가 이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는 실제 환자들에게서 얻어진 명확한 변화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63세 신명자 어르신은 평생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했으며 특히 오후만 되면 기운이 바닥이 났습니다. 비타민C도 매일 드셨지만 효과를 거의 못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타민C와 함께 먹어야 하는 특정 영양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원리 하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오시더니 선생님, 저는 요즘 하루가 너무 편안해요. 긴장도 덜하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비타민C는 특정 영양 성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 이용률이 동시에 크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틴은 비타민C의 동반 흡수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지키면 비타민C가 몸속에서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고 항산화 효과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루틴 흡수를 높이는 동반 영양 조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알게 되시면 비타민C는 더 이상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몸을 되살리는 생명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 즉 흡수를 높이는 동반 영양 조합법은 비타민C의 효율을 실제로 다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물과 함께 그냥 드시지만 비타민C의 흡수를 2배로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비타민C를 섭취할 때 약간의 당 대사 보조 성분을 함께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C는 포도당과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분이 이 경쟁을 완화시켜 비타민C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비타민C를 미지근한 물 약간의 과일류 또는 식이섬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후 비타민C를 먹을 때 소량의 사과 한 조각 혹은 베리류 몇 알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또는 비타민C를 먹는 타이밍에 식이섬유가 포함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합이 대사 경로를 안정시켜 비타민C가 더 오래 혈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제가 이 방식에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이 조합법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에 사시는 70세 김용화 어르신은 비타민C를 아무리 먹어도 입술 옆이 자주 찢어지고 숨이 가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흔히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김용화 어르신은 아침에 식사 없이 약과 함께 비타민C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사와 비타민C를 분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간단한 과일류나 식이섬유와 함께 드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식사 중 혹은 식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같이 들어오면 흡수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살짝 오르는 그 시점은 세포 내 수송체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황금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화 어르신은 이 방식을 바로 따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입술도 안 찢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답답했던 숨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에서도 비타민C 농도가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흡수 조합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진 겁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빈속에 몰아먹는 것보다 식후 10분에서 20분 혹은 간단한 과일류와 함께 먹을 때 가장 빛을 낸다. 이 원리를 실천하면 피로, 면역, 혈관, 관절 회복이 앞으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루틴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 비타민C를 부스터처럼 생각만 하시지 실제로 비타민C가 어떤 시간대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 비타민C는 특정한 시간대에 먹으면 피로회복, 면역반응, 스트레스 저항력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즉, 비타민C의 작용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걸 몸의 회복 리듬에 맞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만 먹으면 60%를 놓치고 밤에 먹으면 반만 효과가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의 회복 리듬이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대로 드시면 효과를 반 이상 버리는 셈입니다.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사는 66세 박경애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비타민C를 꾸준히 먹었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수면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 수면의 질이 낮고 밤 시간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박경애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비타민C를 오전과 오후 중간 그리고 피로가 몰리는 시간에 드세요. 절대 저녁 늦게 먹지 마세요. 비타민C는 스트레스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늦은 저녁엔 오히려 수면 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경애 어르신은 이 방식으로 루틴을 바꿨고 3주 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선생님, 예전처럼 자고 일어난 느낌이에요. 수면 패턴과 아침 컨디션이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먹는 양보다 먹는 타이밍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루틴을 비타민C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 번째 루틴 몸의 회복 리듬에 맞춘 비타민C 타이밍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시면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를 덜어주는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하루 전체 컨디션을 통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 즉 몸의 회복 리듬에 맞춘 비타민C 타이밍 전략은 비타민C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몸에 흡수시키는 핵심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아침에만 먹으면 되는 줄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항산화 면역 스트레스 조절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비타민C가 실제로 쓰이는 시간대가 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세 번째 루틴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오전에서 오후 초반에 집중해서 먹고 늦은 저녁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스트레스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밤 늦게 섭취하면 오히려 수면 질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즉, 저녁에 먹으면 낮에 필요한 에너지 촉진 효과를 밤 시간대에 잘못 끌어올려 몸의 리듬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중 수면 문제를 가진 분들께 이 타이밍 전략을 적용해 왔고 그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분명했습니다. 수면 질이 높아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지고
머리의 맑음이 하루 종일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경의 어르신처럼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라는 말을 저는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루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흡수 타이밍을 나누기, 흡수를 돕는 동반 영양 조합 사용하기, 몸의 회복 리듬에 맞춰 오전 오후에 집중 섭취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 수준을 넘어서 정말 몸을 다시 깨우는 생명보약이 됩니다. 제가 28년 동안 수백 명과 함께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생색을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루틴은 병원에서 쉽게 알려드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의 진료실에서는 이런 생활 루틴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말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비타민C 효과를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정확한 방법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80대 분들도 이 세 가지 루틴만 바꿨을 뿐인데 며칠 안에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루틴 중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먼저 실천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나누어 먹기부터, 어떤 분은 식후 20분부터, 어떤 분은 저녁 금지부터 시작합니다. 단 하나만 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해 보신 결과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비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건강 지식을 받으시려면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